성취적이면서 늘 얼굴을 만져보다 우리 자신감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기 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서일문걸입니다. 저는 오늘 고2, 고3 영어법 문제를 받았고요. 저는 이 문제를 고2, 고3 2등급 이상 대학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spering galleries are a remarkable acoustic space found beneath certain domes or curved ceilings. 자, 여기 보면은 Whispering Galleries라는 것은 이제 뭐 속삭이는, 갤러리는 원래 뭐 기술관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해랑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죠. 신도 같은 의미가 있고요. 속삭임의 해랑이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 지문 자체가 Whispering Galleries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삭임의 해랑은 올라온 소리가 전달되는 공간이다.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특정한 돔이나 특히 커브가 진, 구부러진 천장 밑에서 발견되는 공간이다. 그 유명한 곳이 어디인지 밝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곳이 뭐냐면은 데이트 장소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The two of you can exchange romantic words while you are 40 feet apart and separated by a busy passageway. 그러니까 한 40feet면 약 12m 정도 되는데요. 12m 멀리 떨어진 공간에 떨어져서도 로맨틱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뭐에 분리되어 있냐면 아주 바쁜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떨어져서도 로맨틱하게 속삭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고 대신에 But the passerby won't hear a word you are saying. 지나가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주고받는 것을 들을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The two of you should stand at diagonally opposite corners of the space, facing the wall. 벽을 쳐다보면서 이거 그냥 편하게 그리면 이렇게 된 공간에서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벽을 보고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hat puts you each in your focus, special point at which the sound of your voice gets focused as it reflects of the passageways, curved walls and ceiling. 자, 오디오는 원래 보통은 the sound waves you produce travel in all directions and bounce off the walls at different times and places.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당신이 생산하게 되는 음파는 모든 방향으로 여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벽에 반사되게 되어서 그리고 다른 장소와 시기와 그리고 이제 장소에서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scrambling them so much 너무 휘어지게 되어서 they are inaudible when they arrive at the ear of a listener 40 feet away. 보통은 이렇게 낮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청자의 귀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소리는 들을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when you whisper at the focus, the reflected waves all arrive at the same time at the other focus, thus reinforcing one another and allowing your words to be heard. 여기서 말을 하면 여기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음파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원리가 있겠죠.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서로 속삭이면서 이야기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속삭이는 해랑의 작동 원리라고 정했습니다. 다음은 체크포인트를 가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보통 공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면은 공간이라고 사용되게 되면은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장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가상명사로 스페이스로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온 방향으로 막 소리가 퍼지기 때문에 소리가 막 이게 막 음파가 너무 뒤섞여 버려서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익숙한 표현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인 so 대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자리에 지금 so a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s로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은 The idea of natural happening is not as familiar or acceptable for Americans as it is for the Chinese
and many other non-Westerners. 자,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은 미국인들에게는 익숙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어느 만큼 중국인들이나 다른 비서구권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만큼이나 Events do not just occur or happen naturally. They require a cause or an agent that can hold responsible. 사건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반드시 원인이나 행위자가 있다. 그 행위에 책임이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를 보면은 이제 영어에서 그래서 왜 비인칭 주어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 보면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English, one cannot refer to a natural occurrence without a subject. 주어가 없이 자연적인 현상을 말할 수 없다, 영어에서는. Unlike Romance languages that allow the statement "is raining," English speaker must invent a dummy object to say "it is raining." 그래서 이제 Romance languages는 뭐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 이탈리아 같은 언어군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로마어 군과는 다르게 이제 얘를 어떤 짓을 하냐면 그냥 주어가 없이 is raining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것을 허락하는 로만스 어군과는 다르게 영어화자는 dummy object. 여기서 해석 이상하죠? 어떤 가상의 목적어를 말해야 한다. 이게 subject로 바꿔야 된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it is raining 즉 이렇게 가주어 it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The it is in this English statement fills the subject position normally associated with agent of above.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 자리를 가주어로 채워줘야 한다. 그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의 주제를 영어에서 비인칭 주어 이가 필요한 이유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적어보겠습니다. 3번 체크 포인트는 이 부분이 제가 좀 이 부분이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 문장에서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여기서 they can hold responsi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어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hold responsible이 아니라 be responsible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장은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object가 목적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글줄 전체가 주어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상 이번 문제가 아니라 의미상 어색한 문제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object를 subject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스페이스 아까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냐 이거를 묻는 문제였는데 이제 스페이스가 주로 공간이라는 의미 사용이 되는 그냥 이렇게 불가산명사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정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복수가 의미상 복수가 나와야 된다. 이게 보면은 해랑 들은 발견된 장소도 있다. 그래서 이런 장소들에서 그러니까 명사적으로 복수가 오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져서 이 부분은 스페이스로 다음에 2번 문장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보면 너무 소리가 뒤섞이게 되어서 그것들이 들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so as가 아니라 so that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 생각대로 그냥 has로 해야 되고 4번은 이제 문법이 아니라 의미를 묻는 문제였어요. 이제 주제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를 대체한다는 의미로 잘못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 어브젝트 부분을 subject로 수정하고 그러면 출제가 난이도에 대해서 1번 같은 경우는 뭐 내신에서 많이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문제라기보다는 내신에서 많이 출제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출제를 3.5로 하고 난이도는
이상 학생들은 이거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하 학생들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슷하게 한쪽 오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길이가 길어서 약간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 내시인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그 길이가 길어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많이 중학교 때부터 접해오던 유형이기 때문에 출제율은 적당하게 3 정도 생각을 하고 난이도는 편의점이 이 부분은 홀 리스판서블 여기서 수능을 나타내는 문제는 이제 좀 제 생각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잡아내기에는 연습상도 그렇고 어법적으로 그렇고 제가 아까 자신 있게 설명 못했기 때문에 출제율은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난이도는 마지막에 과문항 같은 경우는 해석을 했다면 충분하게 해서 답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제율은 저는 그냥 평균 정도로 통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일 좋다. 목소리 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문법적인 부분도 설명하셨을 때 이해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나름 좋았는데 조금 더 톤이 너무 일정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완급 조절이 좀 되면 아이들이 좀 주목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강의하셨을 때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나 문법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듣고 귀에 잘 들어오는 강의였습니다. 근데 늘 선생님 강평할 때마다 나오는 이제 사항이잖아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시고 톤을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사항은 이제 항상 있는 거라서 선생님이 조금씩 천천히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긴 쉽지 않은 거니까 좀 더 이제 시험에 나올 부분들을 포인트로 많이 좀 잡아주고 헷갈릴 만한 부분도 어떤 문법이랑 같이 헷갈리는지 같은 경우도 뭐 2번 같은 경우도 so much as 있는데 뭐 as much as라든지 뭐 이런 거랑 헷갈릴 수 있는 것 좀 잡아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문걸 선생님 고3 고2 어법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있는 1번 지문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한 것 좋았으며 1, 2번 어법 채컷 정확히 하여 명쾌한 풀이 제공하여 신뢰감을 주는 강의를 선보였다. 3번 홀드와 비헬드의 능수관계 용법 채간 어법에서 다소 난조를 보이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정답을 유추해가며 재력을 보여줬다. 실력은 뛰어나고 지문 장악력 어법 분석의 중학생 등 예실면에서 안정되었으나 강의 표현면에서 목소리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좀 더 아쉬웠고 아랫배에 힘을 주어 발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약을 리듬을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판서에도 변화를 주어 학생의 입장에서 꼭 알고 가야 하는 강조할 부분을 미리 마음속에 선정해가지고 빨간 분필로 부러지듯이 진하게 죄처 같은 그것도 강의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듣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설문걸 선생이 강의를 들어보면은 강의의 내용이 굉장히 알차. 강의의 내용은 틀림이 없고 굉장히 꽉 차 있는 느낌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목소리가 그냥 주저주저 하는 것 같이 자신이 없는 건가 선생님이 모르는 건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만큼 목소리가 깡깡 이렇게 뭔가 울림을 주는 목소리가 아니야. 그걸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그런 목소리 플러스 판서를 할 때 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백목이 4색깔이에요. 4색의 백목이 있으니까 그 4가지 백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언더라인을 쳐주든가 별표시 주든가 뭔가 그 안에다가 답을 표기하면서 안에 강조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로도 강약의 리듬으로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 뭔가 주저주저하고 뭔가 그러면 선생님이 알아서 몰라서 저런가?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하잖아. 틀리면 좀 몰라도 좀 컨설을 하면은 답이 좀 틀리면 어때? 그렇잖아요? 틀리면 어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의 방법에서 좀 매번 강사평가할 때 나오는 내용들이야.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바꿔야 돼.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우리는 어필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강사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없고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남길 필요가 없잖아. 동영상으로 찍겠다는 것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랑.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언어, 그 다음에 강약 조절, 그 다음에 조금 속도가 빨라야지. 고2, 고3이 2등급인데 오토바이 타는 것처럼 빨라야 돼. 근데 더듬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평가받는 점수는 낮다. 그렇게 하고 저쪽에 출제율과 난이도도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공통적인 의지를 생각해야 돼.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걸 강조를 하면 어느 학교에 기출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몇 퍼야? 몇 번째 나오고 있어? 학교마다 나오고 있어.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그 문제를 꼭 기억하거든 애들이. 시험과 연결해서 어필하면 꼭 기억해요. 그런 강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자, 수고했습니다.